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내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니까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막 모든 결정을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연휴의 끝자락인데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런 입시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편안한 때가 오니까 그때를 위해서 조금만 더 고민을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한 70분 정도의 저희 학원의 재원생과 또 외부에서 논술 컨설팅을 요청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적대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논술은 인서울의 일반 논술과 약수령 논술 두 개로 나눠져요. 그 둘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의 3등급 중반 이하나 4등급 나온 학생들은 일반적인 논술 지원은 지원까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논술 공부를 시작하는 일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논술을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는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성적대 학생들이라면 약수령 논술에 지원을 하고 논술 공부는 수능 후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약수령 논술은 수능하고 똑같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수능 후에 집중적으로 몰아쳐도 되고요. 일반적인 인서울의 자연계 논술대학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4등급인데 경희대 쓰면 어떻겠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쓰시는 거 괜찮아요. 떨어져도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는 건 괜찮은데 그걸 쓰면서 붙을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3 초반인 학생 혹은 가끔 2등급 끝자락이 나오는 학생들은 건대, 숭실대, 숙명여대, 동국대, 경희대 합격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그냥 모의고사 3등급인데 경희대 합격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대답을 하기가 너무 곤란해요. 모의고사 3등급이 되게 범위가 넓거든요. 그리고 경희대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1등급에 가까운 애들이 합격을 하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합격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이걸 희망적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진실을 말씀드려야 될지 끊임없이 제가 갈등을 하거든요. 그냥 이 지면에서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3초반인 학생들은 건대, 숭실대, 숙명여대, 동국대, 경희대 이런데 합격 가능성이 정말 많이 따져줘 봐야 1%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논술 준비를 한 적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데 논술 쓰시면 안 되고요. 이 학생들도 다른 과목의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이라면 약수령 논술대학에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런 대학 콧방귀도 안 끼시겠지만 정시를 치르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거기라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테니까 꼭 약수령으로 선택을 하겠고 혹시나 그래도 아쉬워서 논술 일반적인 자연계 논술을 쓸 거라면 수능 후에 시간이 좀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데다가 쓰고 또 수능 후에 준비를 빡세게 해서 역전을 노리시는 게 그나마 현명한 일이고요. 논술 지원을 하고 논술을 시작한다고 할 때는 집 가까운 곳에 가서 시간을 최대한 적게 소모하면서 할 수 있는 가벼운 논술을 시작하시면 좋겠고 집이 엄청 먼데 대치동까지 오겠다고 하면 저야 학원에 학생들이 오는 거 좋죠. 근데 저의 조카라면 반대할 만한 그런 일이에요. 수능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이런 분들은 건대같이 수능 직후에 있는 논술대학은 안 쓰는 게 좋겠다. 모의고사 2등급 대 학생은 논술이 꼭 필수인 학생들이에요. 수능을 못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건대나 숭실대처럼 수능 직후에 논술을 보는 대학을 지원한다면 논술 준비를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리 다니는 것보다는 집 가까운 데 다니면서 준비를 하시고 건대, 숭실대, 숙명여대, 동국대, 경희대 등 수능 직후 주말에 시험을 보는 그런 대학에 논술 지원을 한다면 향후 학습 계획까지도 이번에 논술 쓰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지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끼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꼭 성균관대를 써보고 싶대요. 그 학생은 모의고사가 2등급 최상 정도 나오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아끼는 학생이라
야, 너 성대 쓰면 안 돼. 이랬더니 꼭 써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대 한번 시험지 지금 줄 테니까 100분 한번 시간 마련해서 한번 써볼래? 하고 시험지를 줬더니 1시간 정도 후에 와서 선생님 성대는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넘사벽이에요. 어려워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것과 실제로 시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마음은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 1등급 정도 나오는 최상위권에 지원할 학생들은 수학 84점 정도 나오는 학생이 연대 한양대에 지원을 많이 문의하시고 또 수학 2등급에 상 정도 나온 학생이 역시 연대 한양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로 연대 한양대는 못 가요. 연대나 한양대 수리 논술을 쓰려면 다른 과목은 조금 낫더라도 수학은 킬러 문항을 건드리고 맞을랑 말랑 하는 그 정도 실력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보통 90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안 되면 연대 한양대는 질러보지 마세요. 그리고 원점수로 84점 전후 정도 되면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정도는 지원할 수 있고요. 서강대는 미적분과 확통을 내는 대학이라고 했고 중앙대는 확통은 안 내지만 기하를 약하게 낼 수도 있는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성대는 수원수투니까 나도 지원해볼래 이런 문의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는 수원수투의 그런 수능적 문제랑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한번 보고 성대 지원을 결정하시면 좋은데 2등급 초반 정도 나오면 이 정도 대학은 합격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를 지원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은 수능 직후에 있는 시험이니까 만약에 논술 준비를 지금까지 못한 학생이라면 서강대, 성균관대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계획까지 이번에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의예과를 정시로 지원한 학생들도 논술을 염두에 두시잖아요. 정시가 조금 모자랄 때는 의예과 논술로 써야지라고 하고 이번에 논술을 쓸 텐데 의예과 논술은 보통 성적대로 모의고사 성적대로는 92점이나 96점은 돼야 의예과 논술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 모의고사로 84점 정도 1등급에 턱걸이 하는 정도로는 의예과 지원을 하는 건 상당한 무리가 따르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학생 중에 정시로 이미 의예과 정도에 갈 수 있고 그 이하의 논술을 쓰는 게 무의미하다면 최상위권 대학, 서강대, 성대 이 정도 대학은 보험 정도로 하나 써보고 또 의예과 논술밖에 쓸 게 없다면 쓰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논술은 쉽지 않다는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적대별로 여러분이 안 되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고 논술 될까요 하는데 이 정도가 제 마음이고요. 어떤 분들은 저희 학원에 논술 문의를 하면서 논술 학원을 여러 개 다닌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논술 공부는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수능에 최대한 올인을 하면서 논술이 수능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시간 할애를 해야 돼서 논술을 여러 개 다니는 건 보이지 않게 반드시 수능에 악영향이 미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믿고 맡길 만한 한 곳만 논술학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고요. 논술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쓰기만 한다. 아까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꼭 써야 한다면 수능 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대학에 논술을 쓰자고 했고 그런 학생들은 논술 준비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수능 직후에 보는 건대나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이런 수능 직후에 중간 또는 상위권 대학의 논술을 쓰실 분은 반드시 지금부터 수능 직후에 있는 그 대학의 논술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계획까지 된 상태에서 논술을 쓰셔야지 논술을 쓰긴 쓸지만 공부는 안 할 거다 이건 되게 이상한 전략이죠. 서강대 같은 경우에 논술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수능 다음 날 아침에 보거든요. 수능 이후에 준비해야지 최저가 먼저야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향을 하고 그것도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주 상향을 해요. 이 모든 내용들은 12월 15일 날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말이 맞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최대한 낮춰서 쓰는 것만이 수시에서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우리 고3 여러분은 9월 평가원이라는 산을 하나 넘었고 이제 수시라는 또 하나의 큰 산을 넘는 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오신 것만으로도 기특하고 남은 6, 70일 역전을 노리신다면 자신의 행동 중에 수험생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습관들, 밤늦게 핸드폰을 본다던가 낮에 낮잠을 많이 잔다던가 이런 수능에 최적화되지 않은 행동들은 하나씩 하나씩 바꿔봐야 역전을 또 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서 나 수능 잘 볼 거야, 성적 올릴 수 있어, 이건 다 공허한 메아리라는 사실을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듣는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에는 9월 평가원보다 상당한 발전을 이루시기를 기원하고요. 자, 내일부터 수시 지원 빨리 끝내고 평상으로 돌아가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